민주당 일 너무 잘합니다. 오늘 폭도들이 난리친 이유, 윤석열과 국힘의 내란 선동이 주된 이유이지만 언론도 공범이죠. 이들을 참교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6일 방송사와 포털, 방통위, 방심위에 대해 방송 탄압 및 극단적 선전, 선동대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박장범 KBS 사장, 김백 YTN 사장, 홍두표 TV조선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들이 내란 허위 조작 정보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방송 등을 통해 송출한 의혹이 있다며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참고인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12.3 사태 이후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매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1차적인 사실 확인 기능을 수행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 의원은 확증 편향을 일으키는 알고리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 문제들을 확인하자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왜 언론들이 지금 이렇게 내란에 대해서 보도를 제대로 안 하는지 이를 정확하게 분석해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1789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단두대로 결국 처형을 합니다.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전 유럽이 동맹을 결성합니다. 프랑스로 진격을 합니다. 루이 16세가 예뻐서 프랑스로 진격한 겁니까? 아니죠. 시민들이 왕의 목을 자른다고?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기득권 측에서. 그런다고 윤석열이 살아납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지들도 알아요. 프랑스로 진격한다고 루이 16세가 살아납니까? 똑같은 거예요. 프랑스로 진격했던 그 왕당파들, 왕들, 귀족의 심리, 그 공포감을 조선일보, 국민의힘, 기득권 측이 지금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 망이망소이의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밀란으로 왕을 바꾸는 혁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부들이 왕을 바꾸는 반정은 되는 거예요. 기득권층이 볼 때. 그러니까 중종 반정이나 인조 반정, 연산군을 쫓아내고 광해군을 쫓아낼 때 사대부들이 다음 왕을 지들이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세상이 한번 뒤집어지는 거는 괜찮아. 근데 농민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이걸 뒤집겠다고? 뭐 동학농민혁명군이 세상을 뒤엎겠다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시민들이 승리했다는 그 경험, 그 자신감, 이거는 기득권층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민주당 좋아. 민주당으로 정권 넘어가면 어쩔 수는 없는데 우리끼리 국회 안에서 혹은 기존 질서 체제 안에서 우리끼리 짬짬이 해서 다음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는 오케이 괜찮은데 이 국면, 이 정국을 시민들이 주도하고 시민들의 힘의 결과로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두 눈 뜨고 못 보겠어. 이걸 막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빛의 혁명을 최종 승리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그들에게 안기는 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 최종적 완성은 윤석열의 사형으로 완성시켜야 된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네, 공감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는 만큼 해당 건 분명 대선 전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을 봐야 할 것은 검찰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서 만약에 이제 다수당인 국회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개혁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데 국민적인 동의도 물론 상당 부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바로 그냥 주저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서 단기간 내에 끝을 내야 되는 그런 과제로 보시는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그게 제가 뭐 조국 장관님이 제일 처음에 이게 그 조국 사태 했던 그런 상태에서 오셨을 때 제가 그런 거 할 때마다 느낄 게 뭐냐면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열어요. 위원회를 위촉식하고 스포트라이트 한번 받고 공고안 내고 끝나는데 공고안이 실행되지 않아요. 뭉개버리는 걸로 늘 가는 거고, 그러니까 형이화시킨 우리 검찰의 많은 트릭, 시간 지연 작전에 정치권이 말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 박균태 의원님 같은 분은 검찰 조직 문제의 한계는 넘어설 수 없어요. 이성윤 검사장님, 그러니까 의원님 같은 경우도 검찰에 기소화되었고 공병을 당하셨기 때문에 옛날과 생각이 많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들의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은 경청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검찰개혁의 주체로서 안을 만들게 되면
되면 기존의 우를 반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민생 문제는 민생 문제로서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수사 내지 공수처 내지는 특검 수사, 국수본 수사 수사대로 가고 개혁은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잘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기를 꺾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체면을 채워주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의 투가 될 거라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검찰 안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목소리는 계속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달래는 거 일단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뜻이 좋고 의지가 좋은 검찰 출신 개혁적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2단계에서는 그런 관여를 안 하도록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예, 서운하시겠네요. 부작용을 막을 정도의 의견은 낼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맡겨버리게 되면 검사들은 뒤에서 커넥션이 일어나 버리게 되니까요. 그분들이 국회의원 그만두시고 나면 정관예우 받는 검찰 출신 변호사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권 교체 즉시 검찰은 해체시켜버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우리 지지층이 걱정하는 게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나 큰 사건이 있을 때는 여론조사 결과가 출렁거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기간에는 과표집되는 시기가 있기에 조심스럽게 분석해야 합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분석하는 레거시 미디어가 없습니다. 언론들은 그냥 본인들 입맛에 맞게 분석하려는 생각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선 직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현존하는 여론조사 방식 중 사실 바이러스가 가장 덜 작용하는 방식은 이 MBS 조사가 맞습니다. RDD 조사는 지난 윈지코리아 조사처럼 김문수는 아는데 뉴진스는 모르는, 즉 연령대와 성별을 속이고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 번호를 받아서 정확하게 표집하는 조사가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총선 직전 MBS에서 민주당과 국힘의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조국 혁신당 합쳐도 비슷한 정도였는데 여기 보시죠. 중도층에서 압도적 격차가 나죠. 이게 진짜입니다. 계엄 바로 직후는 윤회 경로한 진보가 결집하기에 진보가 과표집될 수밖에 없었고 계엄 정국이 어느 정도 지난 지금은 보수층이 민주당에 대한 경로를 표출하기 위해 결집하는 시기이기에 보수 과표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주를 볼 때 중도층 지지도를 보는 게 중요하고 현재 구도, 민심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 이게 헌재 파면 나오고 각 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때 아마 그때면 제대로 된 조사가 나올 겁니다. 제 생각은 이것보다 조금 더 붙은 결과, 그렇지만 10% 이상 차이나는 결과가 대선 막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부탁드리며 어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